예, 전문가들 모시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님은 저희와 함께 계속하시고요. 김성수 시사평론가 그리고 전지한 변호사 두 분 새롭게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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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처음에 주제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리포트를 받았던 이제 국민연금 이야기인데요. 자, 국민연금 보험료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받고, 자, 이런 방안이 딱 받아서는 정말 저도 화가 나는 그런 방안인데. 근데 유력하게 지금 검토되고 있다고 해요. 유력하다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 공청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현실성을 갖다 검토해 본다는 건데, 그 현실성을 검토해 보는 방안 중에서 지금 받는 시기를 뒤로 좀 늦추자. 어차피 100세 시대 아니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노후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시점이 65세 이상이 되고 있으니까 그 이후에 그 받는 그런 형태로 그 늦추는 건 어떻겠는가.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 더 그 돈을 갖다가 묶어둘 수가 있으니까 고갈되는 시점을 늦출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소득들이 계속적으로 좋아진다면 그 조금 더 많이 쌓아놓는 방법은 어떻겠느냐. 조금 더 내고 하는 형태로 생각해 보자. 그리고 덜 받는 것도 고려해 보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반발이 제일 적게 느껴지고 있는 것이 조금 늦게 받는 그런 형태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논의들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제 그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것과 함께 특수연금을 자꾸 묶어서 뭔가를 비교해 본다든가 이런 것들은 기본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뭐 특수연금은 엄청 많이 받고 국고에서 보조해 주지 않느냐. 국민연금도 고갈되면 국고에서 당연히 보조해 주는 것이고요. 그 약속을 하고서 국민들의 돈을 가져갔다는 것.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너무 평행선에서 비교하지 않고 국민연금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복지부 장관은 이 안이 최종적인 정부안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긴 했지만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받는 이 안에 대해서 찬성할 국민들은 사실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안이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다는 것은 이유가 뭔가요? 재정 문제겠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재정 문제인데 현재 상태만 보면 국민연금 적립금 상태가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번에 재정 추계 작업을 해서 추계 작업하면서 산정한 결과 2057년에 국민연금 적립금이 이제 바닥을 드러낼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5년 전에는 2060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년이 당겨졌단 말이에요. 근데 현재만 보면은 지금 국민연금 적립금은 634조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볼 때 GDP의 36%고 나쁘지가 않고 2040년대로 가면 또 2,500조까지 이렇게 증가를 할 거라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 국민연금의 증가 속도가 노령 인구의 증가 속도를 못 따라간다는 거고, 이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을 운용 수익을 통해서 또 얼마나 수익을 내냐가 중요한데 지금 뭐 어떤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금리 같은 거시경제의 기반이 이렇게 크게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이것들을 잘 유지하면서 지금 국민연금 이 제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좀 더 많이 받고 덜 쓰자 해가지고는 98년에 그 소득 대비 보험료율이 9%로 고정이 됐었는데 이거를 올리자 그러고 그 국민연금 시행 초기에 또 소득 대체율이 70%였다가 지금 40%까지 낮춰졌는데 이거를 또 낮추자. 그리고 또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62세, 지금 현재 62세잖아요. 그리고 5년마다 1세씩 이렇게 늦추고 이 의무 가입자 연령을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까지 확장하자, 이런 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어느 게 채택될지는 지금 확실히 정해진 게 아닌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 유력하다고 어쨌든 그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게 늦게 오래 내고 늦게 받는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뭐 국민들이 반발하는 이유가 오래 내는 건 좋지만 그러면 일을 오래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이제 60세, 2세부터 받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65세로 하게 되면 사실은 요즘 뭐 정년들이 다 60세까지 일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65세까지 돈을 벌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뭐 어떻게 돈을 버느냐, 이 문제가 사실 있는 거겠죠. 이제 그렇다고 본다면 실제로 국민들의 소득을 벌 수 있는 기관은 점점 좁아지는데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점점
넓어지는 이런 차이가 있다 보니까 예. 문제가 되는 사실 국민연금 문제는 인구 구조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현재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뭐냐면 결국 국민연금 수익률이 한 1% 정도만 올라도 5년 정도는 사실 뒤로 낼 수 있어요. 문제는 이 수익률이 문제입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630조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3대 연기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이 수익률이 한 작년까지만 해도 한 7% 정도 났어요. 예. 근데 세계적인 그 회사 그 연기금 같은 경우에 뭐 14%, 15%까지 굉장히 고수익률을 내고 있는데 예. 문제는 올해 4월까지가 0.8%예요. 그러니까 올해 예상률은 1몇 %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수익률이. 예. 굉장히 급감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국민연금을 이제 기금운용관리본부에서 이제 운영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전주에 가 있습니다. 전주에 가 있는데 여기 관리운영본부장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중요한 간부 9명 중에 5명이 공석이에요. 이제 거기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연금 관리를 하는 분들은 이 세계적인 정세나 등등 굉장히 치열하게 사실은 이걸 투자를 펀드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분들의 어떤 그 연봉이 좀 낮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또 지방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도 가려고 하지가 않아요. 최근에 이제 기금연금관리본부장을 임명하려고 했다가 장하성 실장의 어떤 뭐 낙하산이다 해서 논란이 돼서 결국 백지화 돼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전체로 보면 연금이 굉장히 악화된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문제는 연금을 좀 더 불리고 해야 되는데 그 주체가 지금 상당히 국민들로부터 의심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바로 이 밥심이 중요한 소방관들 얘기인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자, 김성수 평론가님. 예. 정말 체력이 가장 중요한 직업 중에 하나가 소방관들인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식단이 또 그렇게 부실하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SNS를 통해서 이 사진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그 댓글들이 분노가 폭발하는 댓글들을 만나셨을 겁니다. 지난 9일 소방복지단체였던 119 소방안전복지사업단 SNS 페이지에 저 그림이 올라왔는데요. 사실 우리가 보기에 저렇게 먹고 어떻게 소방관들이 가서 일을 할 수 있을까. 단백질이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어린이집 급식의 문제점만 얘기할 게 아니라 이 소방관 급식 문제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그 소방관들의 한 달 식대가 13만 원이고 또 주 5일 근무를 가정을 했을 때 한 5,600원밖에 안 되는데 이런 재정들이 전부 그러니까 지방 재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또 지방 재정도 각기 또 소방청마다 좀 이렇게 다르게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자기네들이 돈을 갖다가 얹어서 그 확보를 할 수 있는 여력들이 있는 곳은 그나마 뭐 식사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곳은 식사가 부실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들을 사실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올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부 국가직으로 바뀌어야 된다. 혹은 이러한 식사만이라도 국가가 좀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올렸던 건데 오히려 그것이 모든 소방관들이 이렇게 부실하게 먹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으로 이어져서 굉장히 충격을 줬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 달 식대가 13만 원, 그러니까 한 끼가 한 5,600원 정도면은 일반 직장인들이 이제 뭐 6,100원이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나오긴 했거든요. 그러면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긴 한데 왜 저런 기사가 나오는 건지. 그러니까 5,600원이면은 사실 저거보다 잘 나야 돼요. 근데 사진에서 보셨듯이 단백질이 하나도 없고 저것만 가지고는 어디 뭐 그냥 청소할 힘도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걸 먹고 어떻게 부를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은 이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이고 식대가 월 13만 원 이렇게 주어지기는 하는데 그 근무의 특성상 늘 이렇게 소방서에서 스탠바이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월 13만 원 나오는 거에다 소방관 각자 뭐 8만 원, 9만 원 이렇게 또 얹어가지고는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렇게 식당을. 그러다 보니까는 뭐 전문 조리사도 전문 영양사도 이렇게 고용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는 소방서마다 차이가 이렇게 생기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식사 말고도 제천 화재 사고 때도 왜 우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각 지자체 소방서마다 이런 근무 여건이 이렇게 문제가 있다. 뭐 어디였으면 달라졌을 것이다.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이런 소방서 그런 예산 분배라든지 그런 운용에 있어서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해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할 게 아니라 시도지사에서 좀 보조금을 지급하고 좀 통일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 이게 시도지사한테 좀 아껴서 안 되는 것이 거기도 예산이 너무 빠삭하거든요. 예. 우리가 그렇죠. 뭐 지방 재정 예. 어렵다는 말 하고 있잖아요. 사실상 많은 재정을 중앙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뭐 대통령께서도 약속하셨던 것 중에서 소방관은 국가직으로 전환시키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된다면 이 네.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가로막히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네. 또 그 소방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문제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국가직으로 돌려서 소방관들을 확충해서 또 일자리도 그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가 빨리 진행이 될 네. 것인데 예. 국회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크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가로막혀서 아마도 이 소방관 복지를 얘기해야 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예. 이런 피부로 민감하게 다가오는 부분서부터 문제 제기를 한 게 네.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참 예. 저 식단에 담긴 메뉴 그러니까요. 하나하나도 보면 좀 너무 부실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뭐 앞서도 영상에서 나왔지만 이 어려운 그 작업 환경에서 컵라면 먹는 모습도 참 짠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지금 이 내부에서 이거 좀 지나치게 과장됐다 이런 글도 또 올라왔다면서요. 뭐 물론 뭐 그런 측면도 없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듯이 사실은 이제 소방직 같은 경우는 지방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경찰은 국가직이잖아요. 그래서 경찰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상해가 있고 하면 경찰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소방직들 같은 경우는 이건 자기 부담으로 치료를 합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다 보니까 소방관들이 항상 이제 이 처우를 좀 개선해야 된다. 왜냐하면 저렇게 화재 현장이나 어떤 구조 현장에 가서 자기가 상처를 당하고 어떤 아프면 자기 돈으로 치료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말벌 제거 작업이나 이런 거 하다가 떨어진 분들 같은 경우에 자기 돈으로 치료하는 분들이 꽤 그게 많습니다. 산재 적용이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소방직 같은 경우에 문 대통령도 공약도 하고 했지만 이게 사실 일괄적으로 국가직으로 하기에는 예산상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지금 경찰도 이제는 앞으로 지방 어떤 그 자치경찰로 그렇죠. 이제 넘어가는 그런 예. 국면이잖아요. 그러면서 보면 결국 이제 국가의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이제 분배를 하고 할 것이냐. 사실은 뭐 이 소방관뿐만 아니라 국가 여러 가지 일분들의 이런 문제가 많이 있다 보니까 예. 국가 예산을 균등하게 잘 이제 적응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특히 올해 여름 같은 경우는 소방관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요. 화재가 많이 나서.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속도에 있어서 국민의 여론이나 이게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예. 네. 저는 그래서 이건 좀 정부의 의지도 마찬가지지만 이 국회의 의지가 저는 더 중요한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예. 이 국회가요 정말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국회가 지금 이 법안들 하나 올라가면 최소한 몇 년씩은 그냥 예. 쟁겨두고 있거든요. 잠자고 있잖아요. 그렇죠. 국회가 좀 빨리 움직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처우도 처우지만 이제 인식의 변화도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방관 어릴 때부터 이제 소방관을 굉장히 존경하는 우상이죠, 직업. 우상. 예, 네. 정말 무슨 히어로 그 영웅처럼 대접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우리나라 소방관들은 이렇게 취객들한테 폭행을 당하고 막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인하셨듯이 그 구급 소방대원들이 예. 취객들한테 폭행을 당해서 뭐 상해를 입는다거나 심지어 그 소방 안전요원 같은 경우가 목숨을 잃는 사건도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대책으로 확립이 되어서 지금 실행되고 있는 게 별게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방대원 중에서는 자기가 그 구급차를 갖다 운전하는 것을 더 이상 트라우마 때문에 못 하겠다. 그래서 그걸 놓은 분도 있을 정도예요. 예. 그래서 정말 소방관들을 제대로 대접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그냥 법적인 그런 그 인식의 개선들도 필요하겠지만 예. 법보다도 오히려 문화 속에서 소방관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접을 해야 되는가 또 그들이 그 상해를 입거나 혹은 문제를 당했을 때 그 어떻게 대접을 해줘야 되는가 그리고 그들에게 잘못되게 상해를 입었을 때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 중에 예.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이 폭염에 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뭐 그러니까요. 밤이나 낮이나 예. 열심히 뛰고 있는 우리 소방관님들 좀 일하는 여건이 많이 개선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 전해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예, 이 다음 주제는 이제 홍상수 배우 김민희 씨 얘기인데요. 제목이 우리 사랑 예. 이대로예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두 사람이 한 기자간담회에서 사랑하는 사이라고 이제 공식 인정을 했었죠.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 두 사람 사랑하는 사이를 저희 나름대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만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놓여진 어떤 다가올 상황이나 놓여진 상황이
것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작년 3월 이 기자회견장의 모습이었는데 그동안 참 말들이 많았습니다. 홍상수 감독, 김민희 씨 헤어졌다, 안 헤어졌다 말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한 해외 영화제에서 그렇게 다정한 모습을 또 연출했다면서요? 예, 이 영화제는 이제 스위스 로카르노 영화제인데요. 로카르노 영화제는 보통 그 좀 젊고 혁신적인 그런 영화들, 그리고 또 그렇게 도전하는 신인 감독들에게 많이 열려져 있는 영화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홍상수 감독이 굉장히 사랑받는 영화제입니다. 로카르노 영화제에서 애초부터 처음에 홍상수 감독의 데뷔작서부터 로카르노 영화제에서 주목을 받았었고, 그리고 실제로 2013년에 우리 선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한국 감독 최초로 최우수 감독상도 받은 적이 있고, 심지어는 심사위원으로 가서 일한 적도 있을 만큼 굉장히 홍상수 감독을 사랑하는 영화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제에 또 새로운 작품으로 초청이 돼서 갔고, 둘이 같은 작업을 또 같이 작업을 했고, 그리고 그러한 성취들을 나누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사람들 앞에서 두 사람의 애정 관계를 갖다 이렇게 보여주는 형태로 드러난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그 해외에서는 홍상수 감독이나 혹은 김민희 씨의 어떤 활동들에 대해서 한국과 같은 그런 별다른 제약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홍상수 감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혼 소송 중이잖아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그러니까 2016년 11월에 이제 홍상수 감독 측에서 먼저 이제 소장을 냈어요. 그다음에 이제 조정에 회부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부인 쪽에서는 이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가 몇 차례 송달을 했는데도 계속 이걸 받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공시 송달 결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는 이제 부인 쪽에서도 올해 초에 소송 대리인을 선임을 해가지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진행 중인데,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부분은 아마 이들이 이혼을 할 수 있을까 이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책주의거든요. 그래서 잘못을 한 사람이 먼저 이혼 요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먼저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흐르고 그동안에 이렇게 계속 아이들을 부양하고 남편으로서의 도리를 했다면은 또 이거를 받아들여 줄 수도 있겠지만은, 홍상수 감독이 김민희 씨와 사랑에 빠져서 집을 나간 거는 2016년 9월이거든요. 그리고 얼마 안 됐고 너무 일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만으로는 좀 이혼이 되기 어렵다, 지금 이렇게 보여져요. 이게 실컷 몇 년 살다가 갑자기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집을 나가서 이 가정은 파탄됐다, 파탄주의다, 인정해달라, 이런 건 솔직히 상식에도 반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전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이혼 소송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지금 언론에 나타난 그 사실들만 가지고는 부인에게 큰 유책이 없는 한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로카르노 영화제에 홍상수 감독이 또 신작 출품을 했는데요. 어떠한 내용이고, 또 이 영화에도 연인 김민희 씨가 여주인공으로 출연을 하나요? 그렇죠. 지금 강변 호텔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이번에도 뭐 그 로카르노 영화제뿐만 아니라 세계 영화제에서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홍상수 어법이 충실하게 이렇게 반영이 된 그런 작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그리고 지금 또 기주봉 씨도 그 뭐 나무주연상을 받을 만큼 지금 연기에 있어서는 상당히 탄탄한 조화들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고 해요. 작품성이 인정받는 영화네요.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만은 지금 늘 홍상수 감독의 영화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의 흐름들이 최근 들어 좀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바뀐 것에 김민희라고 하는 존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이번에 기주봉 씨가 참여하면서 또 다른 그런 어떤 변화들을 갖다 보여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한 번쯤 작품은 작품으로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작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요. 이렇게 해외 영화제에서 뭐 나무주연상을 받을 정도면 굉장히 뛰어난 거잖아요. 뛰어난 거고 굉장히 업적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자꾸 이제 언론에 회자되거나 뭐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거는 보니까 이번에 홍상수 감독이나 김민희 배우가 안 헤어졌네? 이 정도가 얘기가 나오는 게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어떤 작가로서 또 감독으로서의 어떤 능력과 또 사생활 영역의 어떤 문제와 이런 게 항상 충돌하다 보니까, 사실 또 우리 국내에서는 또 이런 부분 관해서 좀 엄격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국과는 좀 달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 좋게 보는 입장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적인 엄숙주의라고 해야 되나? 뭐 홍상수 감독은 사실 국내에서는 거의 사실은 좀 활동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죠. 뭐 언론도 마찬가지고. 물론 뭐 기자견은 항상 묻는 주제가 작품에 대해서 묻기보다는 두 사람과의 관계나
이혼 소송 관련돼서 그러니까요. 묻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주로 이제 저렇게 해외 나가서 주로 활동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지금 아까도 이제 변호사님 이야기했지만 법률적으로는 사실은 제가 볼 때도 이게 아마 이혼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비춰본다면 저 문제는 뭐 당분간은 계속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뭐 해외 활동에 비해서는 국내에서는 이 두 분의 모습을 참 보기가 힘들고 사실상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대중들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이 그들만의 자기들만의 어떤 보금자리에서 행복하게 사시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자주 보이는 장소가 하나 있어요. 예, 그 하남이에요. 하남이요. 하남이 여기 왜 이제 하남이죠? 김민희 씨 부모님 댁이 여기 하남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남에 있는 모 쇼핑몰에서 이렇게 두 분이 걸어가는 거에 카트를 밀고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찍힌 사진도 이렇게 돌고 했었는데 그냥 보금자리에서만 머무르고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서 행복하다 그러면은 뭐 그걸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러면 타인이 뭐라고 할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면 행복한 사랑을 한다면 당당하고 이렇게 누구에게 이렇게 비난받지 않고 적어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시작하지는 않아야 했던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가지고 지금 두 분이 계속 세간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은 예. 그냥 뭐 스스로 이렇게 엎질러던 물이니까는 이제 그를 잘 닦고 부인의 마음을 잘 치유할 책임들은 또 본인들에게 있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여름 속 겨울왕국이라는 주제인데, 자 어제 서울에서 이제 눈축제가 열렸었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광화문 광장에서 뭐 눈 조각 160개를 예. 현장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많은 화제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지켜보신 분들도 많았고 예. 뭐 전시가 지금 한여름밤의 눈 조각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진행이 됐는데 네. 서울시가 지금 문화로 바캉스라고 해가지고 시내에서 여름을 즐기자 예. 하는 여러 가지 축제들이 있습니다. 뭐 한강에서 진행하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그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하는 것도 있고 서울 광장에서 진행하는 것도 있고 이런데요. 예. 이번 이 그 아이디어는 상당히 그 폭염 속에 예. 얼음을 만날 수 있다는 그 그러니까요. 아이디어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시원함을 안긴 그런 네. 시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정말 겨울왕국이라는 이 말만 들어도 정말 시원해지는데요. 네, 그렇죠. 근데 또 저 얼음이 또 특별한 얼음이라면서요. 송수 계곡에 청정수를 얼려서 만들었다? 예, 그래서 송추 계곡에서 청정수를 송추 계곡까지 가가지고 물을 공수해 가가지고 이거를 얼려가지고 또 만들었다고 하는데 예. 눈 블록이 모두 160개가 동원이 돼가지고는 또 모 업체에 300명 임직원들이 그걸 하나하나 조각을 했다 그러는데요. 예. 이 눈 블록 하나가 거의 사람 키만 해요. 160cm에 몸무게가 1.5ton이라고 저거 그러거든요. 네. 네네네. 저게 1.5ton이고 길이는 160cm예요. 그러니까 오. 전날 동원된 총 얼음은 그러니까 240톤이 되는 거죠. 와. 그렇죠. 엄청나죠. 어제 사실은 저도 이제 가다가 저 봤는데 저게 이제 저 업체에서 뭐 이렇게 아이스크림도 나눠주고 이제 했어요. 근데 예. 저게 워낙 그 얼음이 대단한 것 같은 얼음들이 쫙 있다 보니까 저게 아마 주변 온도보다 한 5도씨 이상을 더 다운시킨다고 예.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얼음 이 행렬이 굉장히 광장이 저 장관이었는데 어제 네. 같은 경우에 아마 저게 운반에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그 냉동차들이 이 광화문 일대를 완전히 막았습니다. 그래서 교통이 굉장히 막혔거든요. 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걸 하나하나 전부 다 내려서 저렇게 광화문 광장을 두르듯이 저렇게 네. 세워서 조각전을 펼쳤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죽 이번 여름이 그러니까요. 더우면 예. 얼마나 폭염에 시달렸으면 저런 또 이벤트도 할까 싶은데 근데 또 어제 저 그 얼음 축제가 또 상당한 또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면서요. 여름철 단일 장소 최다 눈 조각 작품 부분의 기록을 인정받았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인정받은 곳이 유럽연합 오피셜 월드 레코드래요. 예. 예. 그래서 기네스 같은 그런 곳은 아닌데 네. 지난해에 이어서 지금 두 번째로 예. 만들어졌는데 지난해 그 기록을 갖다 갱신했다는 거고요. 예.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이 폭염 속에서 시민들에게 잠시만이라도 정말 시원한 그런 시간들을 마련해 줬다는 것만 해도 충분히 기록적인 예. 그런 행사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다들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축제를 할 때는 진짜 아이디어가 좀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끔 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사실은 이제 서울광장에서는 이제 서울시가 이 해변을 구성한다고 해서 이제 모래를 갖다 놓고 사실은 뭐 그 프랑스 해변가 거를 좀 네, 이렇게 비슷하게 했는데
사실 이게 좀 문제가 많았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이게 이 땡볕에 내리쬐는데 사실 네. 낮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렇죠. 이게 워낙 뜨거우니까. 예. 그러니까 저녁 5시에서부터 뭐 잠시 동안만 이제 오픈을 했는데 예. 이 너무 또 이게 이 모래가 막 어지럽고 하니까 이게 서울시에서 너무 또 이 행사는 전시성으로 한 거 아니냐. 단 이틀 동안 하는데 이 수천만 원 예산을 썼다고 그래요. 예. 사실 이거는 사실 업체에서 자기들 홍보용으로 한 행사고 네. 서울시에서 하는 행사는 국민들 세금으로 하는 행사지 않습니까? 예, 시 예산으로. 그러니까 시 예산으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저런 행사가 더 시원하게 느껴진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서울시 행사는 옆에 양복 입고 다니는데 이게 훌러덩 수영복만 입고 누워있기가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그런 면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